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첫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증시가 왜 이런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오늘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은 1.1% 하락으로 하락폭이 꽤나 컸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체감지수는 훨씬 더 나빴는데요. 서길이 또 오늘 계좌를 보니까 완전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래쪽에 보시면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거의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서 지수가 조금 왜곡이 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섹터에 투자하냐, 그리고 대형주냐 소형주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3%그 정도 하락폭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또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해서 2226까지 하락했으며 진짜로 2200이 깨지나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죠. 다만 그 와중에 매동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하락을 할 거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명 크게 매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외국인은 그냥 소량 매수, 기관 또 2천억 매도로 최근 들어 매수했던 건 그냥 되돌리는 흐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증시는 꽤나 많이 밀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왜 일어나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네요. 반대 매매. 이제는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러니까 12월에 증한 대책이 끝나게 되면서 증시 안정화 대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담보 비율을 원상복구시켰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반대 매매 주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연초부터 바로 터져버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를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뭐 2%, 3%, 많으면 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반면 시가총액이 낮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는, 특히 신용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코스닥의 작은 기업들이 크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매도하지 않았는데도 크게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개인의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크게 하락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물론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한 4개월 전인가요? 5개월 전인가요? 그때 저점을 찍었을 때도 뭐가 터졌었죠? 맞습니다. 반대 매매가 터졌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저점일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대 매매가 터질 때는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굳이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버텼는데 이제 내가 그거 못 참고 팔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가? 삼바, LG엔솔, 포스코케미칼, CJENM,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환율은 오랜만에 급등합니다. 1273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악재가 터진 게 아니라 그냥 딱 반대 매매 때문에 쭉 빠져버리는 걸 체크할 수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만 그냥 난리 났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물 옵션을 보면은 평화롭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쭉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쭉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지만 외국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어쨌든 오늘 외국인은 오히려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옵션을 보면은 콜옵션은 소량 매도, 풋옵션은 조금 크게 매도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씩 외국인은 상방을 보는 베팅을 늘려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그럴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한국전력,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포스콜딩스, KT, 코덱스 200, 한국항공우주, GS건설, 한국가스공사, LIG 넥손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현대차,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기아, LNF, 네이버, LG화학, SK하이닉스, SK텔레콤, 에코프로, 삼성전자우,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기아,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SK하이닉스, LNF, LG엔솔, CJENM, 삼성인지니어링을 매수합니다. 수요일장입니다. 내일은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 그리고 수요일에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며 현대차가 공시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자율주행 자회사에 조단위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전기차, 코로나, 웹툰. 전기차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조금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IRA 법안, 상업용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HL만도 5% 상승, 현대차 4% 상승, LNF 6% 상승, 포스코케미칼 6% 상승합니다. 그리고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LG엔솔과 삼성 LCD도 2% 남짓으로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진시스템 12% 상승, 랩지노믹스 3% 상승,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노포커스 10% 급등, 제일파머홀딩스 11% 급등, 감기약도 마찬가지겠죠. 경남제약 상가도착, 서울제약 6% 상승, 제일약품 5% 상승, 프롬바이오 4%
4.5% 상승합니다. 그 와중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늘 난리가 날 뻔했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6% 하락, 토니모리 5% 하락. 아니 길이 이 정도면 난리 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장중에는 10% 넘게 급락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또 되돌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거는, 과연 중국의 리오프닝이 여기서 끝일 것인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길게 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호텔신라 2% 하락, 티웨이항공 1% 하락. 둘 다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쭉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웹툰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웹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에 미스터블루 21% 급등, DNC 미디어 10% 상승, 대원 미디어 4% 상승, 네이버 1% 상승합니다. 게임주가 좋았습니다. 뮤 오리진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웹제는 7% 급등했고, 그리고 벨로프는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나빴습니다. 러시아에서 자폭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를 또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기계 7% 급락, 현대두산인프라코어 6% 하락. 반대 매매가 터진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한 기업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크게 하락한 기업들은 거의 다 반대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특히 AI,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선익시스템 12% 급락, 마인즈랩 15% 급락, 솔트룩스 11% 급락, MP 8% 하락합니다. 엔터주가 좋았습니다. 신인 걸그룹 영상 공개에 기대감이 상승, YG엔터 9% 상승, YG 플러스 6% 상승. SAMG 엔터가 또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캐치티니핑 중국 OTT 론칭 후 하루 만에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캐리소프트 18% 급등합니다. 캐치티니핑 영향일까요? 알테오젠 3% 상승합니다. 1,800억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11% 급락합니다. 시장 기대보다 낮은 요금 인상에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겠죠.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거니까 한국전력의 주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